네, 바로 이제 RPG 리퍼블릭 이재영 대표님부터 게임과 사회 문화에 대한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앞서 소개받은 RPG 리퍼블릭의 대표 이재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게임 회사의 대표로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게임화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업무 자체가 이제 게임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사실 게이미피케이션 하면은 게임을 어떻게 우리의 이제 일상에 접목시키고 뭐 관심이나 이런 몰입도를 높여서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뭐 게임에 대한 관점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재미를 더해서 훨씬 더 재미있는 관점에서 좀 풀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게임 회사의 주요 업무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본질적인 입장으로 좀 들어서서 뭐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는 조금 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 본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문명,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일상에 이제 어떻게 접목이 돼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뭐 문명, 그리고 사회, 그리고 우리 일상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가 이제 요한 하이징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의를 추구하며 놀이는 인간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선사시대의 그림이겠죠. 인간의 어떤 부족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같이 춤을 추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아주 선사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뭐 그 옆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뭐 동물을 추상화시켜서 뭔가 인간이 이제 그 지능이 발전하는데 뭔가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고 사냥을 하는데 어떤 전략을 꾸미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좀 더 복잡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 것이 바로 이 호모 루덴스, 유의 인간이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볼 건데요. 이것이 이제 게임에 어떻게 지금 현대 실제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이제 쭉 뭐 좀 건너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선사시대의 그 이제 벽화입니다. 뭐 벽화를 그리면서 나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희적인 행동들이죠. 그 이외의 행동들을 통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산이든 이 시대의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그 벽화로 그렸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은 좀 이렇게 나무라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듯이 이 시기에도 왜 사냥을 하지 않고 너는 벽에다가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라는 그런 어떤 타박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이 주사위가 나오게 됐는데 뭐 중국에서 한 기원전 23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기존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뭔가 랜덤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게임 조금 더 깊이 있는 게임이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세 이제 체스판인데 이것이 한 6, 7세기경부터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현대 그 체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주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에 이제 이 체스판, 이 체스 게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온라인 게임에 이르기까지 게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어디서부터 게임이지 게임이 아니지 뭐 이런 경계 영역을 사실 정하기가 이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현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이 어떤 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왔는지 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은 고대로부터 이제 그 시대의 가장 어떤 핫한 트렌드를 좀 반영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세네트라는 게임인데 이것은 이 시대의 종교적인 입장이 아주 강하게 이제 접목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쩌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뭐 종교적인 것, 어쩌면 내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였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게임은 그 지옥을 내세에서의 어떤 지옥을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는 내세에서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떤 그런 뭔가 죽으면은 좋은 곳으로 인도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어떤 그런 내세관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런 고대 종교와 예언의 도구로 이제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세관이 접목된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진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고대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이제 정복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이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뭐 어떤 병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복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복 활동과 관련된 것이 반영된 게임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런 게임들이 이제 실제 그 사회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현대 이제 모노폴리라는 게임인데 이 190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때 막 경제 대공황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좀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 시기부터 이제 이미 부자가 되고 싶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런 게임들이 모노폴리라는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그 시대에 결국에 이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역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임들이 어떤 사회상을 반영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데, 저는 이제 이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본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이번 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현재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왜 그나마 게임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뭐 게임화는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선사 시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냥을 해야 됐죠. 그리고 사냥을 하고 어떤 부족 간의 생존을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 분쟁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어쩌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면들을 아주 오랫동안 DNA에 이제 가지고서 지내왔었겠죠. 그런데 현대 시대에 이르면서 이런 폭력들은 규제를 받게 이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훌륭한 전사였는데 지금은 그런 전사의 행동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법자가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로 이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사의 DNA를 가진 그 사람들의 어떤 내재된 억압된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는 이 어떤 게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재된 폭력성들이 게임을 통해서 해소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떤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 데이터는 그 게임이 이제 사회에서 반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사회에서 데이터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봤습니다. 실제 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노란 선들은 그 미국에서 뭐 살인, 과실치사 좀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 범죄율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다고 사회가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쭉 늘어가고서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시대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게임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 파란색 선은 이제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서 그 96년부터 99년 그러니까 97, 8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청소년 범죄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요 시기에 무엇이 나왔었냐면은 그때 이제 PC방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그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고 PC방이 굉장히 유행한 이 시기가 바로 이 범죄율이 줄어든 요 시기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이 어떤 과도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친구가 언제 PC방에 갔다 왔고 무슨 게임을 즐기고 있고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숨은 데이터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폭력성을 조장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역으로 이 시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범죄율이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뭐 골목길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뺏거나 그럴 수도 있었던 친구들이 사실은 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이제 PC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굉장히 이제 범죄율이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 활성화된 이 시기에 만약에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했다라면 이 시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제 뭐 역으로 어떤 이 데이터가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실제 어떻게 이제 뭐 게임 조금 더 게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놀던 것들이 PC방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나 이 VR을 통해서 훨씬 더 미래의 어떤 그런 게임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죠. 이제 요거는 그 게임 플랫폼이 어떻게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걸 한번 좀 나타내 본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연날리기, 제기차기 이런 것들이 뭐 50년대 이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기사를 좀 통해 가지고서 그냥 대충 요 표에다가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검색하거나 이랬을 때 실제 60년대, 70년대에 가장 핫했던 무언가 이야기들은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여기에 있고 뭐 말뚝박기, 술래잡기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뭐 딱지치기, 공기놀이 요런 것들이 이제 한참 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게임이라고 이러는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케이드 게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건 이제 오락실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임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콘솔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C 게임이 요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헬드 PC라고 해서 이제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쓰지를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이 등장하고 이 시기부터 갑자기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커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모바일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PC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콘솔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쓰는 어떤 장비들, 기구들,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라고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게임, 아마 이 시기에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이런 형식으로 아마 비율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실 게임이 뭐 완전히 주변에서 이제 어떤 남의 얘기, 어떤 특별한 청소년들이 좋아하거나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냥 알 법하고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런 영역까지 접어들었는데요. 그 2018년에는 아시안 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프로 게이머 경기인데 2021년에 이제 롤드컵의 또 한 게임입니다. 저 게임의 어떤 대회가 동시 시청자가 이제 7,400만 명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페이커라는 선수는 연봉이 52억 원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유명한 게임 방송 유튜버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골목길에서 유행하던 저런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뭐 81개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게임들이 어떻게 뭐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의 문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이루어졌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영화, 그 다음에 뭐 영화부터 드라마, 그 다음에 뭐 K-팝,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전시회도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 가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어떤 세상에서 이제 이런 전시회를 관람을 하고, 이런 PC가 지금은 완전히 AI화 돼 가지고서 우리의 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까지 인류 문명에 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으며,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끄는데,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전을 주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의 일상에 접목시키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